네, 감사합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와 지금이 조금 상태가 달라져서 약간 업데이트를 드리면 뉴스를 보셨겠지만 쿠팡이 드디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CIC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GPU as a 서비스를 비롯한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갔고 저는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사업 총괄을 맡은 예기현 상무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좀 여러 가지 주제를 좀 준비해 봤어요. 근데 25분밖에 안 주셔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 흐름들의 혹은 랭귀지 모델에 포커스를 한다면 랭귀지 모델의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하드웨어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하드웨어를 서포트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 솔루션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So,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나? 지난 3월에 제가 감사하게도 GTC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거기 키노트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젠슨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에서 아주 만나기 힘드신 분이고 그분이 뭐 AI 월드를 이렇게 선도하고 계신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닌 젠슨이 보여준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자기 앞마당에서 세노스의 자기 앞마당에서 자기가 여는 최고의 가장 큰 컨퍼런스에서 그 아이스링크를 가득 채운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첫 번째 슬라이드는 뭘까? 궁금했습니다. 혹시 비디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은 하나였죠. 우리는 이제 제너러티브 AI를 넘어가서 에이전틱 AI로 가고 있고 피지컬 AI로 간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 GTC 단 싱글 세션도 어떤 하나의 세션도 에이전틱 AI를 얘기하는 세션이 없었습니다. 테크니컬리. 왜냐? 에이전틱 AI라는 컨셉 자체가 거의 last year December 정도에 나오기 시작해서 올해 들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에이전틱 AI 하지 작년만 해도 전부 다 large language model, LLM 얘기했죠. generative AI 얘기했다고. 이제는 에이전틱 AI를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그때 세션에는 준비된 것들이 없었어요. Anyway, 우리는 다 같이 physical AI로 가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 샘 알트먼이 우리한테 비전을 줬잖아요. 그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간의 지능을 가진 그런 어떠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곧 출현할 거다. 그런 드림을 줬고 결국에는 physical AI라는 건 결국 나 대신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실력 혹은 나보다 조금 월등할 수도 있지만 혹은 나보다 덜 지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값이 쌀 수도 있지만 그런 존재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주는 그런 것들을 누구나 꿈꿨던 거죠. 그래서 perception, 우리 일반적으로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perception AI에서 재작년부터 작년을 휩쓸었던 즉 ChatGPT 이후에 그 수많은 랭귀지 모델의 열풍에 Generative AI가 있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누구나 다 에이전틱 A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갈 곳은 Embedded AI, Physical AI, whatever it calls, it doesn't matter. 그죠? 랭귀지 모델이 이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춰왔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2017년에 여기도 안 써놨구나.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가 나온 후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사람의 언어를 기계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한 거죠.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large language 모델입니다. 그죠? 이건 모델이에요. 어떤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이 있듯이 이것도 하나의 모델입니다. 즉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인간의 언어를 얘가 잘 이용하더라. 아주 심플하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단어에 뒤에다가 방을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변 단어 사이의 정보들을 뒤에다가 짝짝짝짝 넣어놓은 다음에 학습을 시켰더니 얘가 이해를 잘하더라. 그 attention 메커니즘이 제일 중요했다. 그래서 페이퍼 네임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잖아요. 그 attention 메커니즘이 이 열풍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2018년 전에도 랭귀지 모델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Transformer Architecture가 이 변화를 춤추듯이 날뛰는 이런 랭귀지 모델이 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맨 마지막 한 이쯤 와 있거든요. 시샤라고 요즘에 우리 재팬 친구도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내놨죠. 한 400B 정도의 모델인데 쿠엔이 235B 정도 되고요. 근데 딥시크가 물론 충격적이긴 하지만 저건 뭐 아시겠지만 MOE잖아요. 즉 Mixture of Experts니까 모델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Anyway, 한 400B 정도의 댄스 모델이 지금 현재 거의 끝입니다.
댄스 모델이라는 건 스파르시티를 이용하지 않는 트레이닝을 얘기하는 거죠. Anyway, 그 댄스 모델을 썼을 때 지금 400B 이상의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왜 안 갈까? GPU가 모자라서? 데이터가 모자랄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니면 뭐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Anyway, 랭귀지 모델은 스톨돼 있는데 왜 갑자기 에이전틱이지? 이게 더 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심지어 라마 3.1은 제가 너무 칭찬하는 랭귀지 모델입니다만 라마 3.1 4 or 5 billion 모델은 그 당시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공했던 유료 버전의 클로즈드 모델이라고 하죠. 클로즈드 모델하고 퍼포먼스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제가 가끔 어디 가서는 라마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숭배를 해야 된다고 거짓말까지 하는데 이 라마를 트레이닝하는데 든 게 뉴욕 타임즈인가요? 기사에 의하면 좀 이따 나오겠군요. $50 million 썼거든요. $50 million 우리나라 돈 한 700억 하잖아요. 700억을 써서 만든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줬잖아요, 그죠? 근데 써보신 분 별로 없죠. 그거 봐요, 공짜로 줘도 안 쓰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줘도 안 먹냐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줘도 여러분들은 안 쓰시더라고요, 그죠? 심지어 아까 보여줬던 쿠앤도 거의 공짜입니다. Anyway, 모델의 격차가 오픈소스나 클로즈드 소스 모델이 좁아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라면 오픈소스 모델을 좀 더 키울 것 같거든요. 400B에서 멈출 게 아니고 600B, 800B, even trillion 파라미터로 가야죠. 왜 안 가고 있었을까요? 시대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랭귀지 모델이 스톨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맞아요. 라마는 심지어 15 trillion 토큰을 썼습니다. 15 trillion 토큰은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간 데이터를 긁어 모아도 15 trillion 토큰 모으기 힘들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맞아요. 왜 그렇죠? 랭귀지 모델의 특징이죠. 그 probability vector space가 너무 이렇게 캐노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풋을 때리냐에 따라서 나오는 아웃풋이 너무 랜덤했던 거죠. hallucination이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도 소용없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probability의 기존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겁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 사이즈가 키워지면 accuracy가 높아진다는 건 다들 수학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왔던 거죠.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약간 빠지겠지만 여기 우리 김성민 이사님이나 이런 벤더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GPU를 더 사지? 왜 GPU를 안 사는 거야? 봤더니 트레이닝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게 이제 티가 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구나.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나온 게 에이전틱 AI입니다. 이제 랭귀지 모델 더 열심히 개발하는 트레이닝의 시대를 넘어서서 일단 있는 모델을 잘 써보자. 근데 그때 불을 당긴 게 누구죠? 바로 작년 여러분들이 추석에 송편 드시고 계실 때 나왔던 그 유명한 모델 GPT-O1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모델, 뭐 thinking 모델이라고도 하고 reasoning 모델이라고 하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는 랭귀지 모델이 작년 9월에 나온 거예요. 그 랭귀지 모델을 기초로 해서 에이전틱 모델이 이거죠. 지금은 O3까지 왔습니다만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모델을 학습하는 데, 트레이닝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델을 써먹는 데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는 우리는 프리-트레이닝 스케일링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퍼런싱, 중요한 건 타임 스케일링. SK텔레콤에게 중요한 거죠. 인퍼런싱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속도거든요. 트레이닝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닝은 속도보다는 캐파시티가 중요하죠. 얼마나 크게,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인퍼런싱은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모델에 따라서 퍼포먼스, 그러니까 타임 센시티브한 것도 있고 throughput 센시티브한 것도 있지만 타임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로 바뀌면서 다시 인텔리전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걸 랭귀지가 스스로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묻고 하면서 지능이 점점 더 고도화되는 걸 알았어요. 즉 파라미터 사이즈를 높임으로써 고도화시키는 게 아니라 랭귀지 모델 자체가 스스로 되물음으로써 인텔리전스를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더 효과적인 거죠. 트릴리언 파라미터 모델이 돼야지만 뭔가 문제를 풀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모델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했더니 좋더라는 거예요. 이건 논문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모델과 생각하는 모델은 분기점이 어디다? 약 2000 토큰 정도를 지가 썼더니 2000 토큰 정도를 스스로 썼더니 퍼포먼스가 액큐러시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파라메타를 키워서 토큰을 끌어모아서 GPU를 10,000개를 연결해서 인피니밴드로 3레이어 코어 스위치까지 만든 다음에 트레이닝 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 좀 작은 모델이라도 리즈닝 모델을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죠. 아시고 계셨어요? 이미 변했어요, 사실은. 7월이잖아요. 벌써. 지난 상반기 동안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Anyway, 조금 더 가보죠. 이렇게 무수한 랭귀지 모델들이 난립했죠. API only부터 오픈소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나라 모델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어디 하나 있었는데. 솔라 이렇게 있고. 제가 안 넣었습니다. 네, 물론 LG 엑사원에서 뭐 7B, 7B도 있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링크인에 어떤 분이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쿠엔 모델이 우리나라 네이버 거죠. 하이퍼클로버보다 약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죠. 하이퍼클로버는 심지어 클로즈드 모델, 쿠엔은 오픈소스 모델. 쿠엔은 아시다시피 알리바바가 중국 분들이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말로 물어봐도 다 대답 잘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중국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봤더니 딥시크가 엄청난 임팩트를 줍니다. 와, 50 밀리언을 써서 라마를 트레이닝 했었는데 미국은 부정하고 싶었죠. 아니, 야, 세상에 요즘에 모든 인재를 끌어모은다는, 그죠? 알렉스도 그거 같잖아요. 스케일 AI. Anyway, 메타에서 50 밀리언을 들여서 얘네가 야 GPU 16,000개를 연결해가지고 H100을 그거를 약 50 며칠간 트레이닝 해가지고 슈퍼마이크로 장비입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슈퍼마이크로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그리고 얘네가 50 밀리언이 되는데 니네가 겨우 5 밀리언 쓰고 저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고? 믿을 수가 없는데 미국은 믿기 싫었던 거죠. 두 번째, 한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으셨나요? 딥시크 나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딥시크, 뭐 김치를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 거라고 대답하고 김치를 중국말로 물어보면 중국 거로 대답해. 딥시크, 뭐 김일성을 뭐라고 대답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너무 잘한 거예요. 혹시 테크니컬 리포트 읽어보셨나요? 페이퍼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리포트를 꼭 읽어보세요. 54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하루에 읽을 수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닌가요? 대학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었나요?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뎁스 있게 좀 말을 하는데 괜찮죠? 아직까지는 안 어렵죠? 네. 제가 보통은 뭐 여기 이사님 잘하십니다만 제가 딴 데 가면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조금 그나마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데 PTX 프로그래밍 아시는 분? 저 끝에 써놨습니다. PTX 프로그래밍 아시는 분? 후다 안 쓰고 스트리밍 프로세스 핸들링 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얘네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칩이 후다 코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컴파일러가 없어요. 우리나라 A식 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왜 안 됩니까?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는 컴파일러가 로버스트해야 되는데 얘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IR라고 해도 알아들으시나요? 인터미디어 레이어가 있는 거죠. 레프레젠터티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려줄 컴파일러 같은 역할을 일일이 내려야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A식 칩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걔네는 그게 없었다는, 그 쿠다는 그걸 넘어가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칩을 잘 쓸 수 있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GPU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칩셋입니다. 시스크 칩셋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외계 용어를 얘기하나요? 아시는 거죠? 시스크 칩셋, CPU, 리스크 칩셋, 펀칭만 하는 거. 리스크 칩셋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인스트럭션 셋이 별로 없기 때문에 컴파일을 잘 못해줘요. 그래서 리스크 칩은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삼성이 알파 칩을 만들었다 망했어요.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컴파일러가 없었어요. 얘네는 그 쿠다 코어가 없으니까 지네가 직접 한 겁니다. 이런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퍼포먼스 낸 거죠. 이게 이 딥시크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줬나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렇게 영향을 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딥시크의 논문을 읽고 여기 계신 이 훌륭한 분들이 저는 그래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RTX 뭐 4000 시리즈, 5000 시리즈 이 후진 거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딥시크 모델 같은 걸 한번 트레이닝 해버리라.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sovereign AI 얘기를 해요. 배가 아팠던 거죠. 야, 한국은 없어? sovereign AI의 정의에 대해서도 막 싸우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모델부터 데이터까지 다 있어야지 sovereign이고, 어떤 분은 뭐 데이터만 있어도 sovereign, whatever it is, doesn't matter. sovereign AI로 간 거에 한국은 일로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뭘 했습니까? SKT도 이번에 우리 아까 본부장님하고 살짝 얘기했지만 임차 사업 받으셨죠. AI 사업을 띄웁니다. GPU를 많이 가져야지 되는구나. 거꾸로죠. 아닌가요? 딥시크는 GPU가 없이 했다니까요. GPU가 없어서 어떻게든 기술을 쥐어짜서 파이프라이닝도 막 버블도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트레이닝을 잘하려고 한 건데 우리는 GPU를 더 사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GPU 만장 프로젝트, 물론 제가 총괄 책임으로 저도 어제 가서 제안을 했지만 한국은 이렇게 갔어요. 신기하죠. 저는 약간 이게 좀 아직까지 제가 외국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Anyway, 좋은 건 뭐예요? Sovereign AI가 또다시 하이브를 만들어내주고 있어요. 야, 우리도 해야 돼. 이건 너무 원래 좋은 얘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그 얘기가 거기로 튀었냐는 거죠. 반대로 튀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학원, 연구소에서 후다 코어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메모리 옵티마이제이션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데 펀딩을 해서 어떻게 코어 기술을 높일까, 이런 게 궁금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GPU를 더 사와야 된다로 바뀌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하여튼. Sovereign AI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도 아마 자체 랭귀지 모델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지어 각 부서별로 랭귀지 모델을 따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서 은행권을 좀 돌았는데 은행에 갔더니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은행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한은 예를 들어 은행도 있고 카드도 있고 증권도 있잖아요. 각각의 AI 팀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각각의 랭귀지 모델이 다 다르시고요. 네, 절대로 쉬워하지 않으시는 서버린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신기한 방식이에요. 서버린을 하시는. Anyway, 서버린 하는 것도 좋은데 랭귀지 모델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듭니다. 생각보다. 이거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라미터 계산 어떻게 하는지? 파라미터 계산한다는 건 사실 되게,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사실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저같이 사실 유체나 이런 non-linear한 어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이런 선형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는데 anyway, 결국엔 매트릭스 곱하기를 어떻게 몇 번을 할 거냐의 이슈인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여기 NX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룹을 도대체 몇 번 돌리냐에 따라서 여기 보이듯이 파라미터 사이즈가 커지고 아까 제가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얘기한 게 이건데 모델의 깊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단어마다 가지고 다니는 방의 크기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수학적으로는 quadratically 증가합니다. 그래서 405B의 경우에도 잘 보시면 이런 구조를 대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텐션이 거의 답니다. FFN은 feed forward죠. 앞으로 밀어주는 MLP라고 흔히 얘기하는 405B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예를 들어 블럭을 돌리고 더 여러 번 돌리고 더 많은 보캐블러리와 더 디퍼한 디멘션을 가지면 모델이 커져요. 모델을 키우는 건 쉬워요. 줄이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405B를 가져다가 저걸 줄여보시라고요. NX를. 그럼 405B가 40B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돌려보시라고. 실제로. 왜 안 해보시냐고. 메타가 50밀리언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바친 그걸 왜 안 써보시냐고요. 저 숫자만 바꾸면 내 랩탑에서도 돌아가는데. 이걸 생각 안 해보셨으니까 내 랩탑에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죠?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Anyway, 그래서 트레이닝 버짓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래, 한국은 서버리니까 트릴리언 파라미터 모델. 이번에 뭐 World Best Language Model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릴리언 모델 가자. 대충 계산해보면 SK텔레콤은 H100이 있으신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H100 1024 흔히 얘기하는 4SU 기준으로 약 1152를 트레이닝하면 트릴리언 파라미터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랭귀지 모델이 더 안 간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4SU를 갖고 있기도 힘든데 1001이면요 여자친구도 1001 사기 힘들어요. 1001을 그렇죠? 저는 1001을 넘게 사겠습니다. 참고로. 어쨌거나 1001을 트레이닝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더군다나 MFU 같은 경우는 MFU를 혹시 아시나요? Model Flops Utilization이라고 해서 노드에서의 퍼포먼스는 GPU가 좋지만 노드와 노드와 연결하면 커뮤니케이션 에러도 생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50%의 MFU를 가진 건 대단한 거예요. 500개 이상을 엮었을 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을 들여서 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을 딱 만들었는데 잘 안 맞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인퍼런싱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리즈닝 모델로 바꾸고 있고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시에 끝내야 되죠? 5분 남았어요. 오우 주여. 그러면 뭐 메모리 바운드 프로블럼 이런 거 다 아시는 거죠? 제가 굳이 써오긴 했는데 결국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결국 블라스 컴퓨터 사이언스 기초죠. 예.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플랍스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메모리를 쉽게 얘기하면 메모리 한 번 가져와서 오퍼레이션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쪽으로 올수록 메모리를 여러 번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라마 모델이에요. 그래서 원래 H100 자체가 한 1000번 정도, 메모리 한 번 가져오면 1000번 정도의 오퍼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라마 구조상 얘는 60번밖에 못해요. 60번 오퍼레이션하고 가서 또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바운드죠. 메모리를 가져오는 데에 오퍼레이션이 바틀렉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패럴리즘과 뭐 3D 패럴라이제이션이죠. 파이프라인 패럴라이제이션, 데이터 패럴라이제이션, 뭐 텐서 패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메모리를 찢고 모델을 올리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데 엔비디아를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도 모든 다른 업체들이 기초에서 만든 페이퍼의 11배를 하면, 이거 로그 스케일입니다, 왼쪽이. 모든 벤더의 다른 칩셋에서 기초에서 만들어진 리서치 페이퍼예요, 참고로. 리서치 페이퍼를 다 더한 거에 11배를 해도 엔비디아가 많을 만큼 엔비디아의 도미넌스가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죠? 이걸 마켓이 디바이드 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이 정도면 디네스티죠. 그죠? 네. NBA 농구 같은 거 보시면 이 정도 승률이면 디네스티라고 합니다. 이게 AMD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얘네가 한 말이에요. 저를 블레임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미 어널리시스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있었으면 한번 꼭 가서 보세요. 굉장히 좋고 요즘에 한국에서 사람 뽑아요. 어쨌거나 저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흔히 얘기한 GPU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ASIC 칩셋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보편적으로 오픈 컨셉으로 간 리스크 V라든가 이런 형태의 칩셋들이 있어요. 그런 non-GPU 계열의 칩 중에는 Cerebras, 제가 있었던 Cerebras가 요즘에는 가장 독보적입니다. Cerebras는 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웨이퍼를 사람들은 웨이퍼를 만들어서 CPU 만들고 또 웨이퍼를 가지고 와서 반도체 뭐 메모리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실은 다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Anyway, Cerebras는 그 실리콘 한 칩을 통째로 쓰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3대 그 메이저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여기 있지만 그래프코어, 하바나는 지금 뭐 인텔 거니까 좀 스타트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프코어, Cerebras, 삼바노바가 세 개가 제일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빌리언 단위의 펀드 레이즈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건 현재 Cerebras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코어는 소프트뱅크가 샀죠. 삼바노바는 아직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제 타이틀이 틀렸습니다. 타이퍼입니다. 이슈는 이렇게 칩들도 개발하지만 문제는 메모리가 이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가 이슈거든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잘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모리가 중요한 건데 메모리 밴드위스라든가 메모리 캐파시티가 중요한데 재밌는 건 맨 밑을 보셔야 돼요. 메모리를 올려가는 건 좋은데 전체 파워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거 참고로 칩 하나를 집어넣은 패키징을 얘기한 겁니다. 8개인가 넣겠죠? 물론 8개는 패키징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높아지고 2000까지 갔잖아요. 칩 하나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 킬로와트가 느낌이 안 오시나요? 여러분 테슬라 가지신 분들 몇 킬로와트에 꼽으세요? 7킬로와트. 그죠? 여러분 PC 몇 킬로와트? 0.35 킬로와트. 그죠? 그러면 2200킬로와트면 테슬라를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죠? 300대가 넘는 거죠. 3000대죠. 300대겠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파워를 먹으니까 결국엔 on-premise, 회사마다 가지는 on-premise 자원을 가지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군다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쿨링의 이슈도 있겠죠. 결국 이 제너럴한 그 어떤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오늘 저희는 토큰을 많이 써먹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지금 쓰고 있고 anyway. 왜냐하면 그 어로 리그레시브 방식 자체가 I am a boy 이런 식으로 토큰을 제너레이트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quadratically, 그러니까 토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quadratically 리소스를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대세인데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대세에서 결국엔 토큰을 사용한다는 건 랭귀지 모델이 더 많은 리소스를 쓴다는 거고 인퍼런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캐패시티, 메모리에 굉장히 하일리 디펜던트하고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라고? 에너지라고. 보셨잖아요. HBM 메모리만 해도 뭐 GPU를 떠나서 메모리만 해도 이만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써 글로벌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벌써 AI 때문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가 20에서 40% 늘어나고 있고 다들 컴플레인해요.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챗GPT 콜이 하나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얼마인가 했더니 약 2.9 와트 아워더라고요. 근데 구글은 0.3, 구글 서치 한 번이 0.3 와트 아워예요. 그러면 얘가 대충 9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플래그를 딱 듭니다. 야, 오픈 AI. 네. 너는 인류가 가진 에너지의 9배나 많은 양을 구글보다 쓰면서 너는 정말로 구글보다 9배나 많은 베네핏을 우리에게 주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는 공동소유잖아요. 그렇죠? 아닌데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는 오늘부터 환경세를 내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스크립션 오픈 AI가 $20가 아니라 이제 $20,00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에너지 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무심결로 물어본 그래서 오죽하면 샘 앨트맨이 그랬잖아요. 고맙다는 말 하지 말라고 챗GPT에다. 왜? 그것도 다 전개요. 하지 마. 제발 좀 땡겨. 우주 플리즈 빼세요. 우주도 필요 없어. generate something. 얼마나 쉬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 우주 플리즈 뭐. 그죠? 존댓말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이거 좀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됩니다. 반말로 하세요. 직접적으로 하시고. 왜? 다 에너지예요. 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 이퀄 AI 스퀘어라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예요. 보세요. non-AI 워크로드는 뭐 별로 38에서 64니까 한 5, 6년 동안 2배 정도 느나요? 2배도 안 되죠. 근데 얘는 44에서 150, 5배까지 늘어나요. 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정말 인류는 이 많은 베네핏을 누리고 있냐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더 가속화시키기보다는 현재의 랭귀지 모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에이전틱 AI라는 건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의 리즈닝한 컨셉을 가지고 브레인으로 삼아서 걔가 뭔가 펑션을 하게 만든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가 보고 그래서 인퍼런싱이 풋프린팅, 카본 풋프린팅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이거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건데 틱톡이나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동영상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는 뭐 디퓨전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거에 지금 사람들이 제너레이트 하는 거에 20%만 제너레이트 해도 하루에 H100이 약 128,000개가 필요하다. 20%만 하겠습니까? 이 동영상은 더 늘어날 거고 2개 플랫폼만 있겠습니까? 즉 인퍼런싱에 쓰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인퍼런싱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누가 에너지를 제일 잡아먹나 했더니 아니나 달러 텍스트겠습니까? 이미지겠습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이미지죠. 이미지를 제너레이트하고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은 CO2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손을 드는 거죠. 인스타그램, 너네 광고 제너레이트 할 때 AI 쓰지? 네, 맞습니다. 이제 너네 오늘부터 환경세를 내렴.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여태까지는 공짜로 쓰셨지만 여러분들의 사진을 올리거나 할 때마다 이제부터는 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건 좀 빨리 가야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보죠. 그래서 image generation is the most energy intensive task래요. 하지 마세요. 뭐 달리니 뭐 미드저니 이런 데 가서 뭐 여러분 뭐 나 이미지 프로파일 이런 거만 하지 마세요. 그게 다 환경을 아끼는 겁니다. 지구를 생각하면 save the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즘의 아이디어예요. LLM을 이용해서 토큰을 제너레이트 하거나 학습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한번 CO2 equivalent carbon emission을 계산해 보자. 그렇게 해보면 도대체 어떤 놈 때문에 가장 많은 CO2가 제너레이트 되는 걸 알겠으니 그러면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 어디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주제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조금만 쳐보시면 알겠지만 논문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 없이. 한국만 최근 몇 년간 RE100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거 안 했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랭귀지 모델이 인퍼런싱의 시대로 가고 있고 수많은 토큰을 컨슘하는 건 결국 메모리나 하드웨어에 결국 파워를 요구할 거고 하드웨어 파워는 결국 에너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쭉 보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